기생수 편 예상대로 많이들 되게 좋아해 주셨는데 제 예상으로는 지금 이 빠르기면은 1권도 못 끝냈죠. 영상 1편에서 예정판 기준으로. 기생수 시리즈도 영상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죠, 우리? 많이들 기대해 주시고 이것도 마지막에 한 번에 몰아서 보는 영상 만들어 드리나요? 설을 노리고 괜찮네. 명절날에 여러분들이 좀 심심하지 않도록 최대한 그 전에 끝날까요, 이게? 설 전에 끝날까? 호민이 형이 진행한 기생수 설명해 봤어요. 개 잘하더라, 역시. 확실히 저의 설명이랑 약간 다른 측면의 매력이 있는. 그리고 호민이 형은 연기력이 돼요. 내가 그 형하고 둘이 놀 때도 옛날에 작업실 같이 쓸 때도 느꼈지만 뭐 설명을 평소에 할 때도 그 스탠드업 코미디언을 꿈꿀 만큼 이게 많아, 표현이. 그러니까 저는 그냥 말로 조지는 느낌이라면 그 형은 갑자기 순간순간 연기를 하니까 진짜 항상 재밌었어. 지난 영상에서 저희가 어디까지 얘기했냐면은 사춘기에 돌입한 신이치, 금쪽이 짓하고 난 세상을 구할 거야 네 힘으로 이런 느낌까지 갔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만난 기생수가 야 나 방 뺐으니까 이쪽으로 와 그러면서 기생기생수 제안을 했었잖아요. 오른쪽이가 막 고민해가지고 신이치가 갑자기 분노 조절을 잘하는 상태까지 갔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이가 막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이 기생수 입장에서는 신이치에 대해 얘기하는 톤이 어떠냐면은 전세 사기 당한 세입자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야 거기 팔에 가봤자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서 빨리 오라고 숙주를 죽이면 오겠지. 그리고 신이치를 공격을 하는데 이게 이제 패착이죠. 왜? 우리의 오른쪽이가 어떻습니까? 완전 대문자 쌉티 트리플 진짜 합리적인 인간이거든요. 아무리 봐도 데이터가 부족해. 저 기생수의 저 동족의 같은 숙주에 둘이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거기 방 하나 비는 거 확실해? 이거 모르는 상태로 갑자기 신이치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오른쪽이가 번개같이 방어하고 공격을 해가지고 싹 조각모험을 합니다. 확 해버려요. 그러니까 신이치 어때요? 감격한 거야. 그 전까지는 약간 불안해가지고 너 가려는 거 아니지? 이러고 있었는데 자기를 막아주니까 감격을 해가지고 나를 구해준 거야? 근데 이 오른쪽이는 바로 감동 파괴합니다. 아직 데이터가 부족하잖아? 이러면서 난 날 지켰을 뿐이라고 이러면서 이제 자버려요. 여기서부터 재미있는 게 신이치가 조금씩 인간에 대해서 좀 의심하고 인간이나 종족에 대해서 회의적인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에피소드가 조금씩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 작품의 대표적인 러브라인이라 할 수 있는 신이치의 소꿉친구 사토미가 있죠. 참고로 말해서 이거 되게 옛날 만화잖아요. 어떻게 나냐면 여성 캐릭터들이 되게 평면적이에요. 약간 기능적으로 소비되는 느낌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신이치 주변에 있는 여성 캐릭터들은 꼭 신이치를 좋아하거든요. 이유를 몰라. 이유가 안 나와. 주인공 버프지. 그래서 그냥 괜히 마음 쓰이고 신경 쓰고 막 이런 거 나와서 이게 이제 옛날 소년 만화에서 그런 게 있어요. 요즘은 좀 여성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그려가지고 이유가 있으니까 좋아해. 마음이 가. 이런 식으로 좀 만드는 게 있는데 요거는 그런 건 없어가지고 불편한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아무튼 이 사토미하고 데이트를 하는데 놀이터에서 고양이를 목만 드러내놓고 땅속에 묻어놓고 꼬맹이들이 막 돌멩이 던지면서 완전 미친 거지. 야만의 시대야. 그러면서 노는 걸 보고 신이치가 그만해! 이러면서 이렇게 정의로운 주인공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애들이 뭐야 뭐래 키키키 그러면서 막 돌 던지는데 한 손으로 타닥탁 잡는 뭐 그런 거 있잖아. 오른손으로. 왜냐면 아직 오른쪽이 형님을 믿고 있으니까 멋있게 확 잡아내고 이런 거 보여주면서 인간은 고깃 덩어리야 막 이런 종류였던 에피소드들이 나와요. 근데 이게 아직 도입부기 때문에 깊이가 있는 테마라기보다는 인간을 좀 환경 파괴의 주범, 옛날 오래된 환경주의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초기 시선이긴 해요. 뒤로 가면서 이게 점점 더 복합적으로 변하긴 하는데 이때부터 살짝 오른쪽이하고 사고방식이 좀 비슷해지는 신이치를 이제 그리기 시작합니다. 요거는 제가 뺄까 하다가 좀 흥미로운 에피소드여가지고 넣었는데 살짝 중간에 지나가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거는 전체 이야기하고는 좀 무관한데 어느 날 갑자기 공원에 사람들이 산책을 하고 있는데 사자가 한 마리 걸어가는 거예요. 동물원에서 탈출한 사자인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지 몰카인가? 인형인가? 근데 그 사자가 와가지고 사람 하나를 턱 해서 먹어. 그때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거야. 이거 진짜구나. 어디 동물원에서 탈출했나 보다. 그리고 막 가는데 이 사자도 지금 어리벙벙해요. 나 맨날 주는 밥 먹고 잘 살다가 나 밥 주는 사람들처럼 생긴 놈들이 지나가는 거리에 왔는데 왜 쿵했는데 죽지? 얘네 되게 약한 애들이구나. 그러면서 평생을 동물원 우리에서 살다 와서 야생의 본능이 없었다가 이제 그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깨어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사자의 독백이 나와요. 내가 이런 약한 것들에게 갇혀 살았던 거야? 으하하하 일리 와 그러면서 막 이렇게 죽이고 막 물고 그냥 순혈 놀이를 하듯이 인간들을 죽이기 시작하거든요. 아마 조금 있으면 당연히 뭐 경찰이나 뭐 그런 데서 와가지고 얘 사살할 텐데 그걸 모르잖아요 얘는. 그러고 있는데 나 왜 쌤? 이러면서 막 죽이는데 갑자기 앞에 사람 하나가 서 있는데 얘는 안 무서워하는 거야 자기를. 뭐지 왜 나 안 무서워하지? 너 뭐 되냐? 이랬는데
동물의 야성이 막 깨어났다 그랬잖아요. 순간 딱 느끼는 거예요. 얘는 다른 존재다. 그게 누구겠어요? 기생수인 거야. 기생수는 길을 가고 있다가 뭐야 왜 인간 사이에 이게 와 있지? 이를 보고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이 평생을 야생에서 살았던 맹수 사자였다면 본능적으로 전투력 치정을 한단 말이죠. 오른쪽이가 불량배들에게 처맞는 시니치에게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상대의 전투력을 평가하는 건 야생의 기본 성능이야. 인간만 없어. 그러면서 지금 널 때리는 애들 기준에 쟤는 18점, 쟤는 12점, 쟤는 7점이야. 괴가분들 이렇게 누구죠? 이토 사이에게 놀이를 하는 거야. 너 몇 점, 몇 점, 몇 점. 그리고 나중에는 시니치도 그 능력을 얻게 되는데 이 사자도 그 능력이 원래 있는데 지금 평생 우리에 살다가 막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느낌을 못 믿겠는 거야. 겉으로 보면 인간이니까 내가 인간에게 쫄고 있다고? 그럴 리가 없어! 그러면서 확 달려드는데 갑자기 그 앞에 서 있는 인간의 얼굴이 뿅! 하고 돈도니까 사자가 이렇게 절편이 돼요. 그런 어떤 에피소드들이 하나씩 지나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조금씩 목격되기 시작하는 기생수들이 있는 에피소드인 거예요. 사람들이 방금 뭐야? 저 사람 뭐야? 머리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모르니까 결국 저 사람이 사자에게 소형 사제폭탄을 터뜨렸다 정도로 그냥 넘어가는 그런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이제 이 와중에 신체 능력이 점점 시니치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왜? 오른팔에 들어가 있지만 얘기했잖아요. 영향을 받아가지고 조금 섞여 있다는 말도 들었고 해서 시니치의 신체 능력이 점점 좋아지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고등학교 남자애가 주인공 소년 만화에서 모든 우리 남학생들이 제일 꿈꾸는 상황은 뭐예요? 체육 시간에 활약하는 거잖아. 여학생들 보는데 체육 시간에 활약하는 거 누구나 꿈꾸잖아.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체육 시간에 막 공을 던져가지고 넣고 막 그런 거 하거든요. 축구할 때 막 엄청 잘하고 이러니까 소꿉 친구 사토미를 짝사랑하는 다른 남자애가 와가지고 막 시비 터는데도 아무런 노력을 들이지 않고 제압한다거나 뭐 이런 남자애들의 꿈과 희망으로 가득한 많아요. 여기까지는. 보면 좀 사실 내 인생작인데도 앞부분은 좀 유치할 때가 있어. 이때부터 시니치의 일상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매일마다 엄청난 양의 책을 빌려와요. 하지만 시니치가 읽을까? 아니죠. 오른팔이 읽을 걸 빌려와요. 그럼 이제 시니치 누워있으면서 오른쪽이가 이렇게 그 빌려온 책들을 다 읽는 거야. 인간의 몸은 어떻고 역사는 어떻고 결국 오른손이 본체보다 똑똑해진 본체가 오른팔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 공부 과정에서 이제 시니치도 기생수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는 정보들이 있죠. 예를 들면 최근 5개월 사이에 갑자기 나타난 애들이다. 그리고 뇌를 점령해서 엄청난 전투력을 갖게 되지만 심폐기관이나 소화기관 같은 거죠. 이게 심장 이런 내장들 이런 것들은 인간 숙주할 걸 써야지만 생존이 가능해요. 그래서 기생수라고 부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약간 같은 종족, 동족이 300m 정도 반경에 들어오면 서로의 파장으로 느낄 수가 있대요. 이게 지금까지 오른쪽이가 느꼈던 기제인 거지. 근데 이게 없어. 이 동족은 왜 인간을 먹냐. 이 부분이 지금 계속 미스테리인 상태라서 오른쪽이가 궁금해하고 있어요. 우리는 왜 인간을 먹게 돼 있지? 나는 아니지만 이러면서. 이제 인간 도살 연쇄 사건은 사회 사람들의 공공연한 사실이 돼요. 누군가가 지금 인간을 도살하고 있다. 처음에는 연쇄살인마인 줄 알았다가 모양새나 양을 봤을 때 사이비 종교인가? 컬트 종교인가? 이런 식으로 점점 인식이 변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사회가 흉흉합니다. 근데 진실을 아는 존재는 여전히 현재로서는 시니치 혼자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시니치가 조금 변했는데 라고 느끼는 유일한 존재가 둘이 있어요. 하나가 사토미, 하나가 엄마. 엄마는 이해가 가거든요. 사토미는 왠지 모르겠어. 시니치는 어딘가 변한 것 같아 뭐 이런 어떤 그 클리셰적인 대사를 계속 날리는 게 두 명이에요. 사토미하고 시니치, 엄마. 아빠는 전혀 모름. 아빠들은 정말 이걸 볼 때마다 좀 참. 자, 이제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가 시작됩니다. 중요한 인물이죠. 타미야 료코가 등장을 하는데 평소처럼 이제 등교를 막 시니치가 하고 있는데 동족을 느껴요. 오른팔이. 늘 그랬듯. 세 번째죠. 어디야? 그랬는데 학교 안에 있어 그러는 거예요. 학교 안에 있다고? 딱 들어가는데 마침 전교 조회 시간이라서 전교생이 지금 체육관에 쭉 줄 서 있어요. 지금 인간 도살을 하는 괴물이 여기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학생들로 가득해 있잖아. 그 어때? 위험한 상황이니까 시니치가 누구지? 빨리 찾아야지. 안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학교 친구들 도살당할 수도 있으니까 막 찾고 있고 상대도 우리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어 막 그렇게 얘기해. 오른쪽이가. 왜 그러겠어? 시니치는 지금 학생들 사이에 있잖아요. 너무 많은 인파 속에 있으니까 상대방이 우리를 아직 발견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단상 위에서 교장 선생님이 지난번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제 못 나오시게 된 수학 선생을 대신해서 새로 부임하신 신임 교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순간 오른쪽이가 말합니다. 저놈이야! 보지마! 그냥 보는 순간 자기 특정되니까. 근데 안 보려고 일을 안 모르겠는데 사토민의 부담임으로 지정된 걸 딱 듣는 순간 딱 봐요. 그 순간 단상 위에 있었던
한 여자 교사가 눈이 이렇게 머리가 쫙 날리면서 눈이 이렇게 땅 하면서 시니치를 딱 봅니다. 그가 바로 24세 독신 고등학교 교사 타미야 료코. 이 작품에 정말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는 인물이죠. 오른쪽이가 겁나 지금 설레어하고 있어요. 흥분 상태야. 왜? 보세요. 머리를 차지했는데 제대로 된 기생수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심지어 교사라는 직업을 유지하면서 인간들을 가르치고 있어. 오른쪽이는 어때요? 공부벌레잖아요. 인간에 대해 막 공부하고 자칭 자기는 지능캐라는 걸 알고 있어. 쟤들 다 똘빡들이지. 내 동족들 다 똘빡들이야. 나 지능캐야. 그렇게 알고 있는데 타미야 료코 교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막 흥분했어. 멋있어가지고 어떻게 한 걸까? 막 그러면서 흥분해가지고 막 몸을 꼬면서 막 어떻게 막 가설을 막 얘기해요. 그래서 이 오른쪽이가 저 타미야 료코라는 저 선생이 인간 사회에 융합되려고 하는 것 같다, 느낌이. 하지만 신이시 입장은 어때요? 좌불안석이지. 아씨, 학교에 지금 괴물이 들어와 있는 거잖아. 거기다가 내 사랑 소꿉친구 사토민의 부담임이잖아. 하지만 그런 신이치의 불안을 비웃듯 타미야 료코는 아주 평범하게 수업을 합니다. 수업을 하고 수학을 가르치고 신이치 혼자서 막 경계해. 수업 중에 신이치 부르면은 공격인가? 이러면은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뭐 이런 식이야. 드디어 이제 어느 날 신이치를 이 타미야 료코가 교무실로 부릅니다. 그래서 딱 내 정체는 알고 있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신이치가 그래.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타미야 료코가? 선생한테 그래가 뭐야? 저 완전 이미 선생이야. 그러면서 이해가 안 되네. 야, 인간들의 사고는 왜 이렇게 비합리적이냐? 내가 널 죽이려고 그러면 진작 죽였지. 너 같은 존재를 내가 처음 보는데 난 굉장히 흥미가 있다.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서로의 정보를 좀 공유하기 위해서 방과 후에 카페에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이치가 뭐라는 거야 그러지만 오른쪽에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정보 공유. 너무 좋아하잖아. 그래서 이제 카페에서 만나기로 해요. 기다리고 있는데 오른쪽이가 소매를 걷어줄 신이치 2명이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오른쪽이가 소매를 걷어줘라는 게 이제 자기가 혹시 모르는 전투 상황을 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신이치가 함정이었나? 근데 진짜 둘이 들어와요. 타미야 료코하고 남자 하나가 들어와요. 남자의 아직 이름이 없다며 타미야 료코는 일단은 A씨라고 부르면 돼. A라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이 A란 남자가 노빠꾸. 신이치 보자마자 갑자기 빡 돌아요. 뭐야 이딴 새끼가 우리 동족이라고? 그러니까 신이치가 가만히 있다가 으르렁 둘이 갑자기 막 전투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타미야 료코가 버럭하면서 똘추더라. 여기서 싸우면 다 죽을 줄 알아. 그래가지고 대화를 시작해요. 지금까지 기생수를 2번 만나본 신이치는 이제 타미야 료코가 3번째잖아요. 근데 타미야 료코가 야 네가 보기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같이 보이냐 물어보니까 신이치 어때요? 지금 빡쳐 있잖아. 뭐긴 뭐야 사람 먹는 괴물이지 이렇게 얘기해요. 타미야 료코가 씩 보면서 여기 있는 A라는 남자하고 내가 잡았어. 신이치는 뭐라는 거야 고등학생한테 교사가. 그러면서 그 결과 내 안에는 지금 애가 있어. 나 임신한 상태야. 그럼 이 안에 있는 애는 우리 같은 괴물일까? 누굴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치가 어? 그러네? 하지만 오른쪽에는 바로 알아요. 평범한 인간이겠지. 네 뱃속에 있는 애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타미야 료코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냐? 기생수끼리 잤는데 생겨난 거는 인간의 애야. 평범한 애. 그럼 우리 기생수는 뭐야? 생식 기능이 없다는 뜻이야. 그럼 우리 왜 존재하는 걸까? 아무리 공부를 해봐도 생식 기능이 없는 종은 없었어. 우리는 그럼 멸종할 위기인 걸까? 우리 종족의 미래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식이야. 오른쪽에도 굉장히 의문을 공감합니다. 둘이 갑자기 얘기하는 거야. 신이치하고 그 A란 남자는 똘추 취급당하고 이 둘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뭘까? 막 이러면서. 근데 이 A란 남자는 이 분위기가 싫어요. 지금 이 대화가 싫어.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야 그런 질문 다 필요 없고 난 똑같아. 난 배고프면 인간 먹을 거고 방해하면 죽일 거야. 그리고 가버려요. 그래서 타미야 료코가 신이치한테 나는 그냥 궁금할 뿐이니까 경계하지 마. 나는 지금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거고 나를 네가 적으로 돌리면 네가 너무 불리해. 나는 잘 모르겠지만 나 겁나 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우리 반에 네 친구 있더라 사토미 그러면서 티스푼 입에 넣고 오물오물 하니까 티스푼이 이렇게 말려 있어. 뿅 이러면서 야 니네 한 반 정도면 나 3초 컷인 거 알지? 방해하지 마. 그러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이치가 개쫄아가지고 오른쪽에는 이미 경계를 풀 수는 없지만 나도 저런 의문은 있으니까 신이치는 개쫄았어. 너무 무서워. 일단 두고 보자. 지켜보자. 그런 상황이었는데 문제가 있어요. 타미야 료코가 실수를 했어. 저 똘추 A를 만나게 해서는 안 됐어. 왜? 그 A는 지금 생각이 달라요. 어느 날 수학 시간에 신이치네 반에서 이제 타미야 료코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분필을 뚝 부러뜨리면서 수업 중에 병신 딱 이러는 거예요. 학생들이 에? 이러는데 A가 쳐들어온 거야. 신이치 죽이려고. 근데 그거를 이제 타미야 료코가 느낀 거죠. 그러니까 A가 보기에는 저 신이치 너무 위험한 애인데 뇌를 기생하지 못한 채 같이 있는 거 너무 위험하잖아. 그러면서 죽이러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A가 학교로 뚜벅뚜벅 들어가가지고 그냥 다 보이는 대로 죽여. 똘추니까. 자기를 막는 선생님 일단 갈라. 이런 식으로 막 죽이기 시작하니까 학교에서 이제 비난에 걸린 거죠. 괴한이 침입했다. 살인마가 침입했다. 그러면서 방송으로 전교생을 다 대피를 시키는 거죠. 근데 고등학교 분위기 아시죠? 여자애들은 좀 나아. 남자애들 어때요? 똘추 집단이잖아. 나도 그 중에 하나였고. 고등학교 남자애들 어때요? 뭔지 모르는데, 야, 설레지 않냐? 와, 수업 안 한다! 이러면서 지금 살인마가 들어왔다는데. 전혀 사태의 심각성을 모릅니다. 저도 그런 종류의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러면서 막 시시덕거리면서 운동장으로 모이는데, 혼자 신이치 혼자 그림체가 달라. 겁나 개심각함. 이 새끼 왔네? 나 어떡하지? 그래서 어떻게 달아나야 될까 막 고민을 하는데, 오른쪽이가 얘기해요. 그놈 우리 때문이었지? 여기서 우리가 달아나면 계속 쫓아오겠지? 지금 처리하는 게 낫다. 그러면서 신이치가 웬일이냐? 그랬는데 이런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지금 인파 속에 숨어 있잖아. 걔는 우리를 찾기 어려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수많은 네 친구들을 인간의 벽으로 삼아가지고 얘네가 죽어나가는 동안 내가 그놈의 심장을 팍 뽑을게. 신이치가 이걸 받겠냐고. 이 오른쪽 팔이 신이치에 대해서 점점 이해가 올라가곤 있지만 여전히 개인주의적인 합리주의의 끝이기 때문에 야, 나 무슨 소리야? 나도 네 친구들을 관통해서 걔를 공격할 거야. 그게 안전하지.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려면 다른 목숨이 희생돼야 된다라고 너무 당연하게 얘기를 하는 거지. 신이치 입장에서는 받을 수가 없잖아요. 결국 신이치는 본인이 직접 애들을 위험에 빠뜨리면 안 되니까 혼자 싸우려고 학생들 반대쪽으로 혼자 갑니다. 몰래. 근데 이 오른쪽이 약간 내가 보기에는 래퍼 재질이에요. 일침이 장난 아니야. 뭐라는지 알아요? 아, 생각났어. 인간은 자살이라는 걸 하는 별난 동물이라지. 그러니까 아까 말하는 거 보면 얘는 헤이드 스피치가 쩔어. 트래시 토크를 되게 잘해요. 조곤조곤. 자, 그러면서 A의 동선상에 이제 신이치가 딱 혼자 복도에 와가지고 학생은 멀리 있어. 책상하고 걸상을 막 꺼내가지고 인간의 벽 대신에 책걸상의 벽을 만들어 놔요. 이걸로 어떻게 싸워보자. 그러면서 약간 미안해진 거야. 오른쪽이 화났어. 그러니까 오른쪽이 진짜 나 이런 친구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완전 쌉티 대장. 화낼 팀이 어딨어. 다음 작품 짜야지. 이러면서 아무런 그게 없어. 결국 오른쪽이가 작전을 세웁니다. 여기서부터가 이 작품에서 가장 재미있는 오른쪽이 신이치 인간 파트와 기생수 파트의 합동 전투의 첫 씬이에요. 작전을 세워요. 신이치가 우리는 둘이고 저쪽 A는 하나야. 하지만 과연 저 A가 우리를 둘로 볼까? 이러는 거예요. 신이치가 응? 무슨 소리야? 했더니 갑자기 책상 하나를 부두둑 뽀개가지고 우두둑 하더니 끝이 날카로운 파이프 하나 만들어가지고 신이치한테 왼손을 주면서 자, 네 무기야. 그러니까 신이치가 오른손에게서 받아서 왼손을 딱 듭니다. 이렇게. 오른쪽이 말이 이런 거예요. 나하고 저 똘추 A하고 붙으면 아마 막상 막하일 거야. 네가 해야 돼. 그러면서 작전만 설명하는데 갑자기 A와의 거리가 3m 딱 그러는데 안 보여요. 보니까 아래층인 거지. 그래서 아래층에서 A가 창문을 통해서 짱 들어와가지고 탁 이제 대치를 합니다. 이제 머리를 변형할 수 있는 이제 진성 기생수. 여기는 이제 하프 기생수잖아. 둘이 싸우는데 신이치가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엄청난 속도로 막 와자자자자 하는 거예요. 보이진 않아, 신이치 눈에는. 근데 오른쪽의 작전은 이렇습니다. 너는 네 오른팔인 나를 공격수라고 생각하지? 아니, 나는 방어에만 전념할 거야. 왜냐면 내가 방어에만 전념하면 아마도 우리 몸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을 거야. 제가 머리를 변형할 수 있는 애라고 해도. 그리고 A는 아마 오른팔을 제외한 나머지 인간 파트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을걸? 우리를 두 명이라고 생각을 안 할 거야. 그 말은 뭐죠? 너는 그냥 오른손 발사대로 쟤는 인식을 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네가 공격을 해야 돼. 근데 문제는 지금 뭐냐면 눈앞에서 고속 칼날들이 싸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완전 쫄리는 상황이잖아. 근데 신이치가 이 오른쪽의 말을 믿습니다. 이거 들고 진짜로 나 없는 놈 취급하네? 나 완전 깍두기인가? 그러면서 초속 1mm 완전 이렇게 슬금슬금 갑니다. 막 싸우고 있는데 그러면서 A가 얘기하죠. 우리가 할 수 있고 제가 못하는 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분업이다. 그 순간 신이치 앞머리 막 핑 하고 잘려나가고 막 단추 막 잘려나가고 이러는데 고속 그라인더 사이로 걸어 들어가는 거잖아요. 가가지고 똘추 A의 심장 위치에 정확히 왼손이 파이프를 빵 박아 넣어요. 그 순간 이 파이프 마개가 빠지면서 피가 쭉쭉쭉. A가 너무 혼란스러워. 뭐지? 발사대가 공격했다? 땡땡땡은 놔두라고 그거 있잖아요. 왜? 신이치는 놔두라고 했는데 신이치가 덩크슛 넣은 거야 지금. 이대로는 죽는다. 혈액 소실량이 만만치가 않네. 그러면서 이 파이프를 눌러서 관통시켜가지고 혈액을 막고 타미야 료코의 몸에 기생수로 입주해야겠다. 그러면 일단 살 수 있겠지? 그리고 타미야 료코를 찾아갑니다. 이 파장을 느끼니까. 근데 타미야 료코는 어때요? 아, 똘추 A. 내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씨앗을 제공했지만 넌 거기까지지. 너 안 되겠다. 그러면서 버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래가지고 타미야 료코가 실험실에 있다고 판단된 A가 여기구나, 이 방이구나. 그러면서 딱 여는 순간 거대한 폭발과 함께 신문기사, 괴한 A, 실험실에서 의문의 폭발, 죽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세하게 안 나와요. 근데 이 타미야 료코가 지능캐니까 뭐 실험실에서 뭔가 했겠지 정도로 그냥 대충 연출해버려. 나 이런 거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어렸을 때 보면서 아 그냥 이렇게 연출하면 되는구나. 타미야 료코가 실험실에서 맥가이버처럼 막 이거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냥 폭파시키고 신문으로 때려버려. 이런 과감한 압축, 생략 가능하구나. 그러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이제 사건이 끝났죠. 교사 한 명만 죽었어요.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의 합동 전투 첫 번째 경험이 이제 에피소드가 끝나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가지고 학교는 다시 정상화가 됐는데 시니치는 머릿속에서 한 가지 고민이 떠나지가 않는 거야. 계속 생각을 떠나지 않는 거야. 타미야 료코가 인간 세계에 융합이 되려고 한다고는 하지만 결국 지금 이 사건도 타미야 료코 때문에 시작된 거 아니냐. 위험한 존재야. 타미야 료코를 죽여야겠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이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야, 너 내가 싸우는 방식 알지? 대부분 허허실실, 속임수, 허를 찌르기 이런 건데 타미야 료코는 달라. 걔 겁나 세 보이는데 우리가 죽을걸? 그러면서 평소에 맨날 시니치한테 쌉티라고 놀림받던 오른쪽이가 역습을 해요. 그리고 너 임마 시니치 너 완전 과감해졌네? 타미야 료코 뱃속에 애 있는 거 까먹었어? 인간 애도 죽일 거야? 너 시니치 아니고 뭐 시니티야?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시니치가 할 말이 없는 거야. 입국 다시 맞네? 그러네? 내가 언제 이렇게 됐지? 시니치는 오른쪽이처럼 변하고 오른쪽에는 시니치까지 변하는 게 이 이야기 앞으로 갈 얘기긴 하지만 시니치가 더 먼저 많이 변합니다. 내가 어린애를 죽이려고 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아무 말도 못하게 되죠. 또 어차피 지금 이야기 구조상 이 타미야 료코라는 캐릭터가 이 시점에서 시니치 옆에서 떨어져 나가야지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타미야 료코가 임신 중이잖아요. 교사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타미야 료코 선생님, 임신이라는 축복받은 거 축하드리는데 미혼이시죠? 아빠가 누군지도 모른다고요. 학생의 본이 돼야 되는 선생님 막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시기 1번이니까. 그래가지고 타미야 료코가 겁나 쏘쿨하게 의외의 곳에서 태클이 걸렸구만 이러면서 타미야 료코는 관둬야겠다. 오케이.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표 빵 던지고 나옵니다. 타미야 료코는 여기까지.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시니치를 불러가지고 대화를 해요. 이제 타미야 료코는 관뒀어. 너네를 살려줘야 될 이유도 사실 없는 거지. 그러는데 시니치가 궁금한 거예요. 진짜 궁금한 거야. 진짜 궁금한데 왜 인간을 먹는 거야 도대체? 니네 구조상 몸은 우리가 쓴다며. 그럼 우리처럼 햄버거 먹고 야 콰트로 치즈 핫바 개맛있어 그거 먹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타미야 료코가 아마 가능은 할 거다. 나도 먹어봤다. 콰트로 치즈 핫바 맛있을 거야. 알지. 근데 파리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날 줄 알고 거미는 태어나자마자 집을 짓는 법을 알지. 우리 모두는 무언가의 명령을 받아서 그대로 살아가는 거 아닐까? 그게 본능인지 신인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이 타미야 료코라는 여자의 뇌를 잡아먹었을 때 똑같은 하나의 명령이 내려왔어. 이 종족을 잡아먹으라고. 그렇게 딱 얘기가 돼요. 그러면서 자기 뱃속의 애는 한번 낳아 볼 거라고 해요. 왜냐면은 실험에도 쓸 수 있고 영 아니면 이제 잡아먹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기생수 입장에서는 갓난에게는 약간 핑거푸드인 거야. 조금 해가지고 여기에 시니치가 뭐라고 발끈하니까 확실히 귀찮은 놈이니까 여기서 죽어야겠다 그러면서 갑자기 타미야 료코가 대수롭지 않게 공격 준비를 하는데 지금까지 만났던 기생수하고 달라요. 머리카락을 경화시키면서 머리가 갈라지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패턴이 딱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A가 역시 예상대로 패턴이 2개 이상이구나. 쉽지 않겠는데? 라고 했는데 느낌이 약간 기생수가 지능하고 전투력이 같이 가는 것 같아요. 보통 인간은 힘캐하고 지능캐가 별개잖아요. 근데 기생수는 지능이 높아 보이는 애가 제일 싸움도 잘해.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시니치가 공포에 질리니까 가만히 시니치 눈을 보면서 너 아주 조금이긴 한데 섞여 있구나. 그러면서 역시 죽이는 건 관둬야겠어. 재밌어. 이러면서 가버려요. 무슨 말일까요? 섞여 있다. 지금 현재 시니치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자기가 봐도 약간 자기가 오른쪽이 같이 변해가고 있다는 느낌이 좀 있잖아. 아무렇지도 않게 막 타미야 료코 죽이자 이런 얘기하고. 근데 만약에 그런 느낌이면은 시니치의 앞으로 행동은 어떤 쪽일 것 같아요? 나 인간다움을 잃고 있나? 라고 걱정이 되면 어떨까? 인간다움에 집착하게 되잖아요. 더 일부러 막 인간다워지려고 그러고. 예를 들면 학교를 가고 있는데 다른 학교 일진들한테 집단으로 구탈당하고 있는 같은 반 친구를 봐요. 그 맡고 있는 친구도 우리 학교에 싸움을 좀 하는 애들 중에 하나인 거야. 참고로 시니치가 다니는 학교 이름은 서부고입니다. 서부고. 지금 저 공격하고 있는 애들은 북부고예요. 약간 요 시절에 일본이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한국도 제 기억에는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노는 애나 일진, 양아치, 불량배 이런 애들이랑 그냥 평범하게 공부하고 학원 다니는 애들이랑 좀 구분돼 있죠. 얘는 얘네끼리 놀고. 근데 옛날에 제 기억을 해보면 섞여 있었거든요. 같이 노는 사이인데 제일 친한 애가 다를 뿐이야. 이런 느낌? 그런 분위기였어요 혹시? 일진이란 말도 저 때는 없었어요. 쟤는 우리 반 싸움 짱 이런 건 있었지. 근데 막 누구 괴롭히고 막 악질적인 것도 없었고 섞여 있으니까 확실히 분리되는 게 위험해.
이 기생수의 시대 배경에서도 이렇게 막 싸움하는 그런 애들인데 시니치하고 그냥 그렇게 막 척이 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섞여 있어. 시니치가 딱 보기에 같은 반 친구인 거야. 만약에 분리돼 있었으면은 아, 또 양아치들끼리 싸우는구나 했는데 우리 반 친구가 맞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무리 봐도 지금 여러 명이 한 명을 때리고 있는데 맞고 있는 친구한테 미안하지만 튀어야 되잖아요. 근데 순간 예전에 오른쪽이가 한 말이 하나 떠오르는 거야. 인간의 마음에서 내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건 헌신이야, 헌신. 지가 손해를 보는데도 타인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행동. 이게 이해가 안 간단 말이야 라고 얘기한 게 띵 떠올라요. 띠롱. 잠깐만. 그럼 인간다움이라는 것은 헌신인가? 지금 어때요? 인간다움에 집착하고 있는 보드잖아요. 그래서 끼어듭니다. 오른쪽이 형님 뒷배를 믿고 끼어든 건 아니에요. 왜? 지금 오른쪽이는 자고 있어. 수면 중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인간다움을 가지고 플렉스하는 거거든요. 이게 인간다움이다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겁나 쳐맞지. 얼굴 이래가지고. 그런데도 막 친구 때리지 말라고 막. 심지어 그 친구도 가면서 너 바보냐? 이러면서 가. 얼굴이 막 팅팅 부어있는 신이치는 그 와중에도 막 어떠냐? 이 오른쪽 봐라. 이것이 인간이다. 막 이러고 있는데. 근데 이때 상대방 불량배들 중에서 여자애 하나가 있었어요. 중요한 인물이라서 설명을 합니다. 카나라는 여자애가 있어요. 얘가 누구냐면은 이 불량배 무리의 보스. 제일 힘센 짱의 여자친구 같아요. 짱이 따라다니는 것 같기도 해. 근데 얘가 막 웃으면서 엉망이 된 신이치한테 와가지고 야, 넌 약한 애가 뭔 배짱이 이렇게 세? 그런데 신이치가 이렇게 딱 쳐다보는데 이 카나라는 여자애가 신이치의 눈에서 포식자, 포식동물, 인간보다 아득히 강한 어떤 종의 느낌을 확 받으면서 확 놀래요, 이렇게. 이 카나가 어떤 주의냐면은, 남자는 야성미지, 이 주의거든요? 거기서 꽂힌 거야. 신이치한테. 지금까지 불량배 짱에게 꽂혀있던 카나. 그만 공생수 신이치에게 꽂혀버립니다. 기생수들끼리 서로의 파장 같은 거를 느끼는 게 있다 그러잖아요. 인간 중에서 약간 특이개체가 있는 거지. 그래서 카나는 신이치가 자기 근처에 오면은 느낌이 딱 오는 거를 깨달아요. 이게 사랑인가라고 오해하고 있어. 그러면서 계속 신이치한테 엉겨붙고 있는데 이 카나야로 인해서 몇 가지 사건들이 나오기 때문에 뒤로 가면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연이 됩니다. 이제 기생수 작품 전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에피소드가 시작이 되는데, 일단 요 가장 중요한 사건, 최대 사건 전에 짧은 장면이 하나 지나갑니다. 타미야 료코 선생님 사표를 냈잖아요. 집으로 가요. 근데 갑자기 타미야 료코의 모친이 걱정이 돼가지고 학교에서 전화가 왔다. 얘도 학교 관뒀다고? 미쳤니? 요즘 교사가 얼마나 되기 어려운데 뭐 이런 식으로 걱정해서 왔어요. 근데 지금 타미야 료코에 대해 완벽히 학습해가지고 완벽히 연기하고 있는 타미야 료코 이잖아요. 근데 모친은 바로 알아채요. 당신 누구야? 우리 료코 어디 갔어? 이러면서 막 경찰 부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타미야 료코 바로 빨리 생모를 처리하고 의문에 빠져요. 이 중년 여성이 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알아봤을까? 이러면서 이제 빨리 타미야 료코의 신분을 버려야 되겠다고 느끼거든요. 뭐냐면은 부모, 특히 엄마 쪽, 이 모친은 약간 특별한 존재인가 싶은 느낌의 어떤 짧은 장면을 빌드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구간을 빌드업할까? 자, 이 시점에서 기생수 사회도 인간 사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학습을 많이 한 상태입니다. 신이치도 기생수를 많이 공부했지만 기생수 사회가 모여가지고 인간에 대해서 좀 이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먹다가 남긴 잔반, 인간 사체, 그게 문제구나. 야, 음식물 남기지 말랬지 내가. 사체 누가 남겼어? 잔반 처리하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깨달았으니까 인간 도살 사건이 빠르게 줄어들어요. 대신에 뭐가 늘겠어요? 실종 사건이 엄청 늘어요. 동족끼리 협력해서 2인 1조로 움직인다거나 이런 경우가 좀 늘어나는 거지. 그리고 이 시점에서 이 기생수 사회만 발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인공 콤비도 조금씩 레벨업을 합니다. 어떻게 레벨업을 하냐? 아침에 어느 날 자다가 실제 일어났는데 습관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룸메이트인데 항상 같이 다녀. 그러면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일단 잘 잤어?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딱 했는데 없어. 팔이 없어. 보니까 저기서 오른팔에 산책하고 있어 혼자. 으악 하니까 그 오른팔이 이렇게 휘적 와가지고 여기 착 붙어요. 그러면서 떨어져서 다닐 수 있는 건 3분 정도군 이러면서 이제 떨어져서 움직이는 연습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 말은 뭐예요? 앞으로 둘의 합동 전투에 이제 베리에이션이 생긴다는 거지. 근데 이 시점에서 하필이면은 신이치의 부모님이 둘이 여행을 좀 다녀오겠다고 합니다. 이런 젠장 빌어먹을. 처음에는 인간도살 사건 지금 기생수도 밖에 있는데 위험하지 않나 그러면서 신이치가 안 가면 안 돼요 막 이런단 말이야. 가지 마 막 이런 식이야. 근데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오른쪽에 말하는 거지. 야, 근데 지금 내 동족들은 도시 중심으로 모여있거든? 근데 두 분이 지방으로 여행 가신다며. 내 동족들도 서울 1급지 선호해. 어디 경기 남부 이런 데 안 가. 그리고 지금 혼자 다니는 인간들이 주로 타겟이 되고 있다고 너도 들었잖아, 뉴스에서. 두 분이 같이 다닌다고 하니까 오히려 안전하지 않을까?
맞는 말 같은데? 이래가지고 갑자기 그러고 보니까 제가 보니 괜찮은 것 같네요. 하하하. 재밌게 다녀오세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아까 타미야 리오코 엄마 장면에서 나온 것처럼 시니치의 엄마 쪽도 엄마 촉이 진짜 세계 최강 촉이잖아요. 많이 당해보셨죠? 저 어렸을 때 진짜 무서웠거든요. 엄마 다 알아. 우리 엄마는 내가 저 책 뒤에 만화책 숨기는 거 어떻게 알았지? 다 알아. 엄마 촉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애가 좀 어딘가 변한 것 같았는데 갑자기 막 비밀도 많아진 것 같고 방문 노크하라 그러질 않나. 여행도 가지 말랬다가 가랬다가 엄마는 도저히 네 속을 알 수가 없다 얘 그러면서 막 울어요 막. 이 설정상 시니치가 되게 효자예요. 말썽 한번 안 부린 효자. 특히 엄마한테는 완전 껌뻑 죽는 착한 아들이라는 설정이야. 근데 왜 그러냐면은 시니치의 엄마의 오른팔을 보면은 화상 자국이 이렇게 있어요. 이 화상 자국이 뭐냐? 어렸을 때 시니치가 과학 실험 시간에 준비물이라고 은박지를 스티로폼 그릇을 달라고 주방에 온 거야. 근데 엄마가 지금 막 뭐 튀기고 있었거든요. 내가 가져갈게 엄마 그러면서 막 이렇게 올라가서 가져온단 말이야. 그러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떨어졌어. 꽈당해가지고 아야야 하고 있으니까 엄마가 으이그 하는데 그 꽈당하면서 튀기고 있는 그 기름 용기가 시니치 머리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왼손으로 그걸 받아가지고 올려놓고 시니치 너 안 다쳤냐 이러고 있는데 보니까 자기 오른팔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생긴 이 화상 자국이 이렇게 있는 거지. 이때부터 설정상 시니치는 착한 아들로 살았어요. 특히 엄마의 화상 자국을 보면 그 표자가 돼. 시니치가 말을 안 들으면 그래? 막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런 느낌인 거야. 자 지금 어때요? 너무 지금 플래그를 많이 쌓고 있죠. 때는 늦은 밤 지방 국도에서 교통사고가 한 건 발생합니다. 차에 타고 있던 승객은 2명, 남자 하나 여자 하나예요. 지금 요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기생수들이 조용히 인간들을 헌팅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사냥이라는 느낌의 헌팅. 남자 쪽은 인간이에요. 예쁜 여자 하나 발견해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꼬셔보려고 꼬셔서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 중이야. 여자 쪽은 이 남자를 도시락이라고 생각하고 동승하고 있었어. 어디 야외 가서 먹을까 이러면서. 근데 이 여자가 약간 초보 기생수예요. 학습이 덜 돼 있어. 예를 들면 막 안전벨트를 이거 뭐지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안 하고. 그러다가 사고가 난 거야. 어때요? 당연히 안전벨트 안 했으니까 여자는 평 튀어나가지고 이렇게 그 앞유리 깨고 지금 나가 있어 그러고 남자는 안전벨트 했으니까 기절만 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딱 봤는데 이 기생수가 여자 기생수가 이 몸은 도저히 못 쓸 것 같아. 맛이 갔어. 그러면서 남자 몸으로 빨리 어떻게 옮겨가야겠다. 되게 교통안전 에피소드 같지 않아요? 안전벨트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몸에서 몸으로 옮겨가는 게 기생수끼리 가능은 하다 그랬는데 기생수들한테도 머리 자르고 머리 붙이는 거는 중대사예요. 숙주가 죽기 전에 붙여야 되잖아. 근데 머리를 잘라놓고 숙주가 죽기 전에 옮겨 타서 봉합해가지고 가야 되는 거야. 약간 테이블보 빼는 묘기 아시죠? 팍 빼는 거 그런 느낌인 거야. 그리고 약간 하얀 거탑 부금이 막 들리고 있어요. 빨리 해야 돼 그러면서 해가지고 갑니다. 성공을 했어요. 근데 딱 와서 보니까 집 구조가 너무 다른 거야. 뭐라 그러냐면은 뭐야 내장 장기도 몇 개 다르고 생식기 완전 다르잖아 씨발 이러면서 집 구조 왜 이래 이러면서 되게 막 적응이 어려워요. 막 뒤틀렸다가 막 돌아오고 겨우겨우 적응해가지고 막 도망가는데 결국은 몸에 거부 반응이 터진 거예요. 으아 이러면서 다시 여자의 몸을 찾아서 뺏어야 돼 막 이러면서 가고 있는데 멀지 않은 곳에 누가 있겠어요? 시니치의 부모가 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이었어요. 아침 산책을 이제 둘이서 하면서 그날도 엄마는 어때요? 거의 신무새야. 입만 열면 시니치 얘기를 해. 가면 시니치도 데리고 오죠 이러면서 막 완전 전형적인 엄마. 정말 엄마의 사랑을 응집시켜 놓은 그런 캐릭터인데 그렇게 막 천진난만하게 시니치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엄마의 등 뒤에서 목을 향해 날아오는 기생생물의 칼날에서 컷. 여기까지가 에피소드가 딱 끝나거든요. 보면서 으아! 내가 이걸 주간 연재물로 봤으면 너무 짜증날 것 같은 거야. 한편 우리 시니치 이제 내일이면은 엄마 아빠 오잖아요. 혼자 지금까지 막 요리하면서 오른쪽 팔에 반찬 투정도 들어주고 막 그랬단 말이지.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던 그 불량소녀 카나 시니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던 막 카나는 막 평소에도 와가지고 엉겨붙고 있고 막 이런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겨우 어떻게 살았나 봐요. 아버지 쪽 보면은 막 피투성이 돼가지고 공유전화에서 전화를 하는데 시니치야 동요하지 마라. 엄마가 이러고 끊겨. 엄마가 괴물에게 이러고 끊겨. 그러니까 시니치 입장에서 어때요? 이러고 끊는다고? 미치고 팔짝 뛰겠지. 엄마가 괴물에게 딱 알겠잖아. 기생수를 만났나 보다. 그러면서 미칠 듯이 불안한 이 시니치. 그 사이에 아빠는 쓰러져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구조돼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병원으로 갔어요. 시니치 미치겠는 거야. 아니 무슨 작가님 네이버에 툰도 아니고 여기서 끊으시면 어떡해요 아빠 이러면서 살아계시겠지? 제발 아닐 거야. 이 불안불안 속에 밤새 고민하다가 아침이 돼버리는데 여기가 진짜 명장면이야.
엄마가 걱정돼서 죽겠고 불안해서 미치겠고 막 제정신이 아니고, 근데 오른쪽에는 뭐야 천진하게 무슨 일인지 모르니까 신이치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이러는데, 신이치는 이 오른팔 잘라버릴걸, 너 처음 봤을 때부터 내가 신고했어야 됐어 이 괴물 새끼들 때문이야 뭐. 그러고 오른쪽에는 왜 그러지 그러다가 신이치 동족이다 금방에 한 명 나타났어, 이때부터 서로 둘이 다른 말만 하는 거야. 소통이 안 되고 오른쪽이가 말하는 거야. 야 이 동족 우리 쪽으로 오는데 목적은 모르겠어, 야 당장은 우리 이 싸움에 집중하자 그러는데, 신이치는 어때요? 그 말 듣지도 않아. 부모님 여행 갈 때 말렸어야 되는데 전부 너 때문이야 오른팔 막 이러고 있고. 근데 오른쪽에는 야 거의 다 왔는데 야 일단 이거부터 하자니까. 그러니까 신이치가 어때요? 열받잖아. 불안하니까 분노를 꺼낸다 그랬죠. 딱 지금 신이치 분노 BGM 딱 올라오면서 식칼 꺼내가지고 들고 니네 동족 다 죽여버릴 거야 이 자식들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을 철컥철컥 하고 열고 누가 들어옵니다. 문 잠궈뒀는데 역광 속에서 신이치 엄마가 딱 들어와요. 팔에 화상 자국까지 있어. 신이치 완전 딱 굳어버려. 현실 부정. 오른쪽에 계속 얘기해요. 신이치 야 미안한데 내가 아무리 쌉티라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사실인데 저거 네 엄마가 아니야. 상대방도 뭐라 그러냐면 어라? 그 남자는 안 돌아왔나? 누구지? 남편 얘기. 신이치 아빠 얘기. 그 남자는 안 돌아왔나? 어떻게 된 거지? 다시 돌아가서 확인을 좀 해봐야겠네. 근데 너는 왜 손해기생하고 있지? 이쯤 되면 100%잖아 100% 지금 엄마는 죽은 거잖아. 근데 신이치는 정신이 나가가지고 현실 부정합니다. 오른쪽이가 계속 외쳐요. 야 정신 차려 임마 지금 저거 네 엄마 아니야 그러는데, 신이치가 닥쳐 잘라버릴 거야 이러면서 엄마 미안해요 내가 말하려고 그랬는데 말을 못했어요, 오른팔에 말하는 거 이상하죠, 사실 어떻게 된 거냐면 그러면서 막 칼을 대고, 오른쪽에는 칼 치워 엄마 방해된다고 막 그러고 있는데, 결국 신이치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엄마 내가 엄마 그 화상 자국 볼 때마다 내가 진짜 사과하려고 그랬는데 말을 못했어요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엄마 얼굴은 계속 역광이야. 얼굴이 안 보여. 이 상황에서 이 역광이 엄마 얼굴이 싹 갈라지면서 신이치의 심장을 뚫어버립니다. 아 진짜 이 부분 연출 진짜 미쳤어요. 연출을 많이 배운 것 같아 나도 이 만화를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기생수가 얘기를 해요. 야 미안한데 동조가 너 인간 파트 이미 내가 보기엔 직사했고 오른팔 너도 이제 몇 분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서 머리를 못 뺏은 개체의 운명이라고 생각해 이러면서 가버려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약간 신이치 오른쪽이를 보면 진짜 전체 사기당한 세입자한테 말하는 것 같아. 되게 네가 그 집을 들어간 게 네 잘못이야 이런 식이야. 되게 재수없어요. 여기서부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기생수 최대 명장면이 나옵니다. 진짜 전체를 통틀어서 제일 좋아하는 장면. 우리의 쌉티 대장 오른쪽이, 오른쪽 팔이 다른 기생수와 다른 점은 뭐죠? 공부벌레잖아. 수많은 책을 봐왔지. 인간에 대해 공부를 했잖아요. 그 중에는 인간의 육체에 대한 거 의학 지식 되게 많아요. 무슨 말이야? 설정상 이 시점 오른쪽 귀는 인간 육체와 의학에 대한 지식이 아주 많은 상태란 말이죠. 심장 뚫렸네. 이거 복구 안 되겠는데? 내가 직접 심장 역할을 해야겠는데? 그래서 오른팔이 쫙 몸으로 들어가서 수동으로 내가 심장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치료를 해야겠다. 그러면 자기를 막 분열을 시켜가지고 하나는 심장 역할을 하고 구멍을 하나가 막고 수동으로 심장하고 폐를 움직여 가면서 전신에서 세포 조직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수동으로 이거 복구해야겠다. 그러면서 돌고 있는 거야. 여러 오른쪽으로 자잘하게 나뉘어가지고 전신을 돌아서 자기는 혈관을 따라서 본체 오른쪽으로 돌아가기를 반복하는 거죠. 그 며칠 쫙 하고 있는 거야. 신이식이 누워있고 이렇게. 그러면서 또 오른쪽의 일부는 나와가지고 지금 인간의 몸에 필요한 영양분 해가지고 막 찬장 열면서 막 소금, 설탕 해가지고 물에 담아가지고 먹이고 막. 이거 진짜 재밌어요 여기. 이 장면에서 이 오른쪽이가 신이치 살리는 장면은 진짜 숨도 못 쉬고 읽었어 나. 그렇게 3일이 지나고 신이치가 바닥에 피로 인해 붙었던 뺨을 찍 하면서 일어나요. 살아난 거지. 비틀거리면서 어떻게 된 거지 이러면서 화장실에 가서 피로 젖은 우통을 딱 벗는데 가슴에 이 오른쪽이가 치료한 요 상처 있죠. 수술 자국이 아니라 용접한 것처럼 거대한 상처가 쫙 나 있어요. 아 오른쪽이가 나 살렸구나. 그리고 한 가지 동시에 느끼죠. 그게 꿈이 아니구나. 엄마가 죽었구나. 그러면서 여기를 이 전장 페이지 내가 말씀드렸죠. 출판에서 제일 플렉스하는 중요한 연출. 양면이 한 페이지인 거. 그 한 페이지 전장 연출 가득히 바닥에 주저앉은 이 신이치가 꿈이 아니었구나. 엄마의 얼굴을 난 기생수. 엄마! 이러면서 이제 절대적 절망의 어떤 슬픈 순간이 탁 나옵니다. 여기 지점에서 이야기의 스케일이 한번 확 커지는데 사실 지금까지의 신이치가 이게 전체 이야기 중에 한 4분의 1도 좀 안 됐어요. 이 이전까지 신이치는 좀 레벨 미달이었거든요. 너무 쪼렙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인공이 1차 각성 이벤트를 거쳐야 본격적으로 이제 작품이 스케일이 커질 수가 있는 건데, 주인공의 각성이라는 이벤트의 제일 맛돌이 재료가 뭔지 아시죠? 상실이거든, 상실. 옛날 만화들 주인공 특징이 뭐예요? 흉터를 하나씩 갖고 있는 거 아시죠? 해리포터 봐봐. 여기 흉터 있잖아. 그리고 캡틴 하록 얼굴에 막 있어. 그리고 용병들 중에 흉터가 크게 있으면 뭐예요? 개쌤 이런 뜻이잖아. 토니 스타크 가운데. 그리고 윈터 솔저 팔.
이게 주인공의 상징이에요. 상실의 증거. 과거에 얘 큰 상실 한번 해봤다는 뜻이잖아. 토니 스타크 아크 원자로 있는 그 자리에 이제 시니치는 거대한 용접 자국을 딱 갖고 있는 거죠. 전통적인 영웅적 서사에서 주인공의 각성 이벤트로 손색이 없어요. 저도 이제 가장 소중한 사람 하나를 죽이는 방식으로 주인공을 각성시켜본 사람이라서 정말 그때 댓글이 한 10개 중에 9개는 쾅쾅쾅 문 좀 열어보세요 였어요. 작가님 제가 들을 게 있어서 그래요. 이 캐릭터 왜 죽였냐고. 아 근데 정말 이와키 토시 작가님의 장기가 연기를 너무 잘 시켜요. 시니치의 이 시기의 분노와 좌절 연기가 기가 막힙니다. 자 이제 이렇게 깨어나가지고 좌절한 시니치한테 전화가 옵니다. 병원으로부터 전화가 와요. 아 아버님이 지금 입원하신 병원입니다. 갈아입을 옷이랑 이런 거 가지고 오셔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살아있어? 근데 아까 나를 죽였던 그 엄마 얼굴을 한 기생수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그 남자 안 돌아왔나? 다시 돌아가서 확인해 봐야겠는데 무슨 말이죠? 지금 아빠가 위험해처한 거야. 그래가지고 막 짐을 챙겨가지고 그 병원의 위치가 시즈오카 현이래요. 하여튼 막 정신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떠나는데 지금 시니치가 설정상 학교를 며칠째 안 가고 있잖아요. 그럼 친구들이 걱정할 거 아니야. 특히 사토미. 그래가지고 지금 시니치가 딱 나가려고 하는데 사토미가 앞에 서 있어요. 걱정돼가지고 와본 거야. 누가 봐도 예전에 시니치하고 너무 다른 얼굴인 거지. 피골에 상접한 얼굴도 그렇지만 표정이나 이런 게. 그래가지고 당분간 집에 일이 있어가지고 학교에 못 갈 거야. 그리고 딱 가는데 시니치가 사토미가 걱정이 되니까 시니치 돌아올 거지? 라고 물어봐요. 근데 이게 물리적으로 갔다가 올 거지가 아니라 예전의 모습, 예전의 상태로 돌아올 거지? 라는 상징 같은 거거든요. 요런 스토리를 구조적으로 분석을 할 때 제일 작가들이 많이 사용하는 도구가 크리스토퍼 보글러라는 사람이 정리를 했던 영웅의 여정 12단계예요. 이거 작가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두 분도 아시죠? 들어보셨죠? 이 영웅의 여정 12단계 요게 그냥 아주 심플하게 퉁쳐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일상을 살아가던 어떤 인물이 어떤 이유 때문에 여행을 떠났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구조거든요. 무슨 말이야? 한 바퀴 돌아가지고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오는 구조예요. 근데 이게 위에서 보면 한 바퀴를 돌았는데 옆에서 보면 한 바퀴 돌아서 위층으로 가 있어. 나선형으로. 무슨 말이죠? 원래 있던 곳, 원래 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전하고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 있다라는 게 이제 이런 구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토미가 다시 돌아올 거지? 라고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도 대답은 돌아올 건데 아마 이전까지의 나는 아닐 거야 가 숨겨진 답이었겠죠. 자 이제 결국 아버지가 계신 병원까지 이동한 시니치가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는 사실 약간 지금 혼란스러워. 엄마가 죽은 걸 알고 있는데 말은 못 하겠고 근데 또 사람들의 증언은 아내분의 외모를 하고 숙소로 돌아왔었다. 집으로 갔었다. 경찰도 막 살아있다고 믿고 있고 이러니까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막 이러고 있는데 시니치는 알고 있잖아. 엄마 죽었다고요. 말은 못하고. 근데 이제 아빠를 지켜야 되니까 병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숙소를 잡아야 돼요. 근데 지금 문제는 호텔이 병원에서 300m 떨어져 있어. 300m면 뭐죠? 오른쪽이 레이더 거의 한계선이잖아. 그리고 저기 왔을 때 오면 너무 멀어요. 반면에 이제 병원의 주변 숙소들, 민박들, 여관들에 가니까 아무도 안 받아줘. 방이 없는데요 이런 거야. 왜죠? 딱 보니까 시니치가 혼자 남자애가 배낭 메고 있으니까 가출 소년이다. 다 이러고 보고 있는 거지. 그러다가 겨우겨우 병원 바로 뒤에 있는 민박집에 갔는데 여기도 역시 가출 소년이군 이러고 있는데 여기까지 오는 길에 그 배 타고 갔다 그랬잖아요. 중간에 옆에 앉은 여자애를 이러저러한 인연으로 좀 도와줬어요 시니치가. 근데 그 여자애네 집이었던 거야 민박집이.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짐 풀고 앉아 있는 거지. 근데 여기에서 뭔가 시니치가 이상함을 느낍니다. 몸이 뭔가 변했어.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아까 말한 그 민박집 딸이 밥 준비 다 됐어요 라고 말하려고 오면은 한참 전부터 귀로 이미 들어서 알아. 너무 예민해지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막 시니치는 막 벽이 얇나? 인기척이 잘 들리네 이 집은 막 그러고 있는데 그 이유를 잠시 후에 오른쪽이가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여기가 또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 내가 너무 좋아하는 포인트. 시니치가 이렇게 누워가지고 죽어가는 동안 이 오른쪽이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계속 이 상처를 막고 몸을 돌면서 순환하면서 복구를 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오른쪽이가 그동안 연습했던 특수기술이 하나 있어요. 소위 그림자 분신술. 오른쪽이가 팔에서 떨어져 나와서 오른쪽이 이렇게 분열할 수가 있어요. 여러 수로. 그러다가 하나로 합쳐지자 뿅 하면은 다시 쫙 하나로 붙여지는 이런 느낌? 근데 분열돼 있어도 다 사고도 할 수 있고 말도 할 수 있는데 너무 작아지면 사고와 말을 못하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로 합치는 코드만 입력해놓고 분열하는 기술인 거지. 근데 이 시니치 몸을 복구하는 도중에 회복된 심장의 혈류가 너무 센 바람에 마지막에 아주 작은 몇몇 조각들은 합쳐지질 못하고 시니치의 몸 여기저기로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미안해 신이치, 나는 지금 원래 오른쪽이에 70%야. 내 몸의 30%는 아주 자잘하게 작아져가지고 네 몸 전체 구석구석과 동화된 것 같아. 과거에는 어깨부터가 전부 나였다면 지금은 팔꿈치 조금 위부터가 전부 나야. 그런 얘기를 해요. 그 결과 오른쪽이가 한 가지 중요한 약점이 생깁니다. 하루에 4시간 완전히 깊은 잠에 빠져요. 예전에는 잠 들었어도 누구한테 처맞고 있으면은 또 누구한테 맞고 다녀 이러면서 깼어요. 근데 이제는 완전 전원은 꺼지는 거야. 4시간 동안. 신이치가 왜 미리 말 안 했어? 그러니까 너의 어머니가 내 동족에게 죽었잖아. 나는 네가 내 동족에 대한 거대한 증오를 갖게 된 걸 아는데 그 결과 나도 너무 미워할 거라고 짐작을 했다. 그래가지고 너한테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이거는 너무 큰 약점이기 때문에 너한테 말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이치가 갑자기 급 미안해지는 거야. 얘가 나 살렸는데 이거 다 얘가 한 건데 자기가 근데 식칼로 막 잘라라 했잖아. 어떻게 보면은 나의 트롤 짓으로 지금 이 꼴이 된 건데 얘기해요. 난 너를 절대 미워하지 않아. 넌 내 생명의 은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되게 고마워합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도 쌉티 대장이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 그랬을 뿐이라고 뭐 이렇게 아무튼 일단 둘의 관계는 1차적으로 봉합이 됩니다. 여기서 이때부터 이제 병원 앞에 앉아가지고 아빠를 지키는 거죠. 이 마을 사람들은 되게 수상하잖아. 어린 남자애 하나가 맨날 뙤약볕에 병원 앞에 앉아가지고. 근데 심지어 민박집 여자애 할아버지는 알았다. 말이 아빠지 오야지가 아니라 오야붕 아니야? 조폭 두목님 아니야? 그리고 쟤는 그 조폭 행동대장이나 뭐 행동대원 아니야? 막 이런 조직원이라는 오해까지 받고 그랬어요. 그러다 드디어 이 오른팔이 감질합니다. 신이치 동족이다. 300m 바다 쪽 이러는 거야. 신이치가 달려가는데 연출상 미친 듯이 빠릅니다. 확 달려가. 그래서 앞에 방파제 이렇게 있는데 3m 그냥 그 자리에서 훅 뛰어가지고 넘어가. 무슨 말이지? 몸이 지금 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신이치의 몸이 인간의 몸이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이 이벤트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제가 앞쪽 영상에서 소년에게 큰 힘이 찾아온다라는 이 중요한 소재를 설명한 적이 있잖아요. 아직 이 소년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이 힘에 의존한다. 근데 아직 자기의 힘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는다. 마치 피터 파커의 삼촌이 죽은 것처럼 이런 얘기 했죠.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신이치는 오른쪽이라는 거대한 외부의 힘에 의존하고 있었다면 지금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각성했죠. 각성의 중요한 요소가 변화거든요. 이 변화 중에 제일 큰 게 외부로부터 얻은 힘을 내면화시키는 거. 외부로부터 얻은 무기였어. 그러면 잘 쓸 줄 모르다가 진정으로 자유롭게 쓰게 된 거.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각성이란 말은 변모, 성장 이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확 날아가듯이 달려가서 막 방파제 뛰어넘고 해가지고 딱 가서 이놈아 그러고 딱 그냥 왔는데 자기 엄마 얼굴을 한 기생수가 아니야. 약간 강호동 씨 닮은 아저씨가 이렇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오른쪽이가 가만히 보더니 신이치 우리랑 동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갑자기 이 강호동의 우다라는 아저씨다. 우다. 이 우다의 아래 턱이 이리 나와가지고 신기하군 이러면서 인간의 내가 살아있군 이러면서 서로 만난 거예요. 자, 이 아저씨의 이름은 우다인데 기생수 유충이 하늘에서 막 내려다르잖아요. 그 테니스공 같은 게. 그때 이 우다 아저씨는 당시 뭐 하고 있었냐면은 결혼한 아내가 집을 나가 도망가서 시리에 빠져가지고 자살할까 그리고 바닷가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유충이 팍 튀어가지고 목을 침투하는데 그거에 놀라가지고 바다에 빠진 거야. 막 가라앉고 있는데 이 기생수가 뇌를 차지하자 해서 영창에서 가는데 뭐야 몸 왜 죽어 야 보니까 밑에 가라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 일단 숙주를 살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입을 쫙 내려가지고 그 무슨 대롱 숨쉬기처럼 바다 위에서 여기 숨만 쉬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고 오래 몇 분이 지나는 바람에 여기에 그냥 기생하게 된 거야. 그래서 입, 턱, 목, 이 윗가슴 정도까지 기생을 한 거예요. 신이치하고 오른쪽 입장에서는 자기들 같은 공생수를 처음 만난 거잖아. 근데 이 분이 성격이 약간 강철의 연금술사의 암스트롱 같은 엄청 착하고 눈물 엄청 많은 약간 그런 아저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지의 이야기를 쭉 듣더니 미친듯이 우는 거야. 어떡해 이러면서 엄마가 어떡해 막 이러고 정작 신이치는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 약간 기생수끼리는 쌉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얘 왜 이러냐 원래 이렇게 잘 우냐 얘 막 이러면서 오른팔하고 턱하고 막 얘기하고 이런 분위기예요. 재미있는 게 이 두 공생수, 두 기생수의 말투가 전혀 달라요. 오른쪽에는 주로 책벌레였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정제되어 있는 래퍼의 똑똑한 헤이트 스피치, 트래시 토크가 가능하다면 이 우다는 주로 TV 예능이나 영화로 말을 배워가지고 WWE류의 트래시 토크를 잘해. 그러면서 이 우다가 신이치한테 신이치 군 그 적이 온다면 꼭 나를 불러줘. 내가 어떻게든 도와줄게.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드디어 최초로 이제 아군이 생긴 거지. 근데 이 우다 아저씨가 막 우는 걸 보면서 신이치가 생각을 해요. 눈물을 흘리는 게 인간만의 특징이고 기생수는 아니라고 하는데 나는 지금 이상하다 뭔가. 아버지 병실에서 처음 만났을 때도 미칠 듯한 분노가 올라왔는데 눈물이 안 나왔다. 그러면서 이제 오른쪽에 야, 너 내 몸 고치면서 일부가 나랑 섞였다 그랬는데 혹시 뇌랑도 섞였냐? 나 뇌까지 변해가는 게 아닐까? 막 그런 걱정을 해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우리 강호동 우다 아저씨에게 전화가 옵니다. 네가 찾던 적이 온 것 같다. 나를 지금 발견해가지고 내 쪽으로 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신이치가 아차! 뇌가 살아있는 기생수를 만나면 그 새끼들은 일단 공격부터 하는데 우다 아저씨 빨리 도망가요. 피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알았어. 내가 저 자식 유인할게. 우다 아저씨가 그러는 거야. 바다 쪽의 절벽으로 내가 유인할 테니까 얼른 와라. 그럼 신이치가 겁나 빨리 뜁니다. 연출을 보면 차랑 나란히 뛰고 있어. 근데 갑자기 큰일이 납니다. 오른팔이 그러는 거야. 신이치 나 졸려. 이야기에서 잘 짜죠. 그 4시간의 꿀잠 타임이 지금 온 거예요. 할 수 없이 이 오른쪽이가 오른팔만 칼날 모양으로 경질화 굳혀놓고 잘게 죽으면 안 돼 이러면서 딱 바뀌어놨어요. 그러니까 신이식 뭐야 지금? 오른팔만 칼날 되어 있어 이렇게. 그리고 막 산속에서 막 찾고 있는데 그 사이에 우다 아저씨가 먼저 적하고 만나요. 그러니까 이 적은 신기한 거야. 나 방금 전에 너처럼 인간의 뇌가 살아있는 애 하나 죽이고 왔는데 또 있네? 이러면서 싸우고 있는 거지. 근데 전투가 시작되는데 문제는 신이식 오른팔이잖아요. 우다 아저씨는 여기잖아. 얘가 나와가지고 존나 싸우니까 아저씨가 숨을 못 쉬는 거야. 숨 막혀. 아무래도 상대가 안 되죠. 결국 그 적이 우다 아저씨 심장 부분을 뚫어버려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신이치가 도착을 하는 거야. 신이치가 야 하나밖에 없었던 나 아군이었는데 젠장 아깝다. 는 아니고 농담이고 슬퍼가지고 딱 상대를 봅니다. 엄마의 얼굴을 하고 있잖아. 그 상대방 너무 놀래요. 내가 며칠 전에 죽였잖아 너. 인간 부분 너 즉사했는데 어떻게 된 거지? 막 혼란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작되는 전투. 근데 정말 정서적으로 너무 슬픈 전투씬이에요. 엄마의 얼굴이 쫙 갈라지는 걸 보다가 신이치가 도저히 못 보고 눈을 감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도 없잖아. 근데 그 상대방이 다시 한번 죽여주마 그러고 막 오는데 신이치가 여기서 오른쪽이가 없는 상태인데 느려를 시전합니다. 이게 왜 보이지 싶을 만큼 이게 이런 각도에서 이런 방식으로 날라오는 거구나 다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오른팔로 쳐내고 피하고 느려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상대가 너무 놀라가 당한 거지. 뭐야 이거 인간이 아닌 것 같은데 이 자식? 그래서 이 신이치가 여기서 기세를 잡았잖아요. 엄마를 구한다는 마음으로 싸우기 시작하는데 엄마 좀만 기다려. 내가 그 자식 빨리 엄마한테서 떼어내줄게 그러면서 1초라도 빨리 상대를 죽이려고 막 도륙을 합니다. 제가 당장 그 괴물을 떼어내드릴게요 하고 딱 하는데 상대방이 어떻게 하겠어요? 으아 하잖아요. 여기 뭐였지? 엄마의 그 화상 자국이 딱 보이는 순간 신이치가 딱 이러다 멈춘 거야. 못 하겠는 거지. 그 순간 죽어가던 상대가 헛? 방심인가요? 이러면서 이제 역습을 해가지고 신이치가 한 대 맞고 이마에 피를 흘리면서 약간 당황하고 있는데 그 순간 등 뒤에서 날라와서 목을 쳐버리는 우다 아저씨의 턱. 뭐야 우다 아저씨 죽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다 아저씨의 이 패러사이트라 불러요. 나중에는 턱이라는 이름의 조로 이름 바뀌는데 이 패러사이트가 머리가 얘도 좀 좋은 편이에요. 입은 거칠지만.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집요하게 내 숙주의 심장을 노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심장하고 주요 장기를 전부 다 옆으로 좀 밀어놓고 그 구멍으로 받았어. 이러는 거야. 싸울 줄 아는 놈들이야 다. 그러면서 우다가 아무리 신이치 네 엄마가 아닌 건 알지만 네 손으로 죽이면 안 될 것 같았어. 그래서 내가 죽였어. 그래서 막타충에 변명을 합니다. 레벨업 내가 할게. 이러면서 이렇게 아버지를 보호하고 어머니의 복수를 하는 에피소드가 끝이 나고요. 다시 신이치가 일상으로 돌아오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신이치 마크 2입니다. 기가 막혀요 연출이. 다음 에피소드가 시작돼서 사토미가 신이치가 돌아왔으니까 멀리서 신이치 등을 보고선 등교하면서 신이치 돌아왔구나 하면서 등을 딱 치는데 이 신이치가 뒤로 돌아보면서 하는 그 여신 하는데 이 신이치의 모습이 캐릭터 디자인이 변했어요. 일단 머리를 전부 세워가지고 올백으로 탁 넘기고 헤어 디자인을 딱 바꿨는데 표정이랑 너무 절묘하게 더 강해지고 여유로워졌고 레벨업 했다는 걸 그 느낌을 너무 잘 담아내는 방식으로 디자인을 변화시켰어.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여전히 신이치지만 얘 레벨업 했어를 너무 잘 보여주는 캐릭터 디자인의 변화라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작가님이 이상하게 이런 고급 심화 과정을 너무 잘한다 그래야 되나? 예를 들어서 이제 카나라는 그 여자애가 얘기했었죠. 기생수 감지하는 능력이 있는 여자애. 얘가 이제 북부고의 짱의 여친 같은 애라 그러잖아요.
근데 애가 지금 신이치한테 계속 관심을 가지니까 북부고 짱이 빡쳐가지고 신이치를 찾아오거든요. 근데 그때도 신이치가 아 또 너냐? 이러는데 그 연출이 그 상대방도 얘가 맞나? 같은 사람 맞나? 이런 느낌? 요 챕터 제목이 변모예요. 근데 이런 챕터들이 소년 만화의 진짜 중요한 전통인 거 아세요? 드래곤볼 보면은 처음에 손오공 어렸잖아. 되게 꼬맹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카카로트는 크잖아요. 제일 먼저 큰 모습으로 등장한 씬 기억나세요? 천하제일 무술대회 할 때 다 흩어진 애들이 다시 모이는데 딱 오는 손오공 갑자기 어른이 돼가지고 왔잖아. 그런 장면이 진짜 유명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만화 중에서 129 구조대라는 만화 아세요? 소다마사이토라고 있어요. 119 구조대에서도 이 주인공이 다이고라는 주인공이 큰 사건을 겪고 나서 인터뷰를 하라고 카페로 들어오는 씬이 있는데 거기서도 역광에 비친 다이고의 모습이 갑자기 부쩍 어른이 되었다라는 식으로 연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주인공의 각성과 변모의 연출은 소년 만화에서 진짜 중요한 연출이에요. 디자인으로 해줘야 되는데 쉽지 않아. 저는 닥터 프로스트 시즌4에서 백교수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에서 제가 배웠던 걸 다 썼어요. 아무튼 이 북부고 짱이 와가지고 신이치한테 주먹을 날리는데 전형적인 느려 연출 아시죠? 주먹이 날라오는데 신이치의 독백이 겁나 길어요. 인간의 주먹은 너무 느려가지고 내가 이걸 맞아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오빠 중간밖에 안 왔잖아. 근데 이러면서 독백이 겁나 긴 거야. 정말 심심하게 할 일도 없나 이 자식들은 그러면서 그거 팍 맞더니 아이씨 아픈 건 똑같잖아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되게 여유롭게 막 고수는 막 이렇게 안 싸우잖아요. 발을 밟고 훅 밀어가지고 넘어뜨리고 간다 이러고 가는 거야. 그 막 못 참고 쫓아가지고 막 싹커킹 날리는데 그냥 손으로 잡고 날려버리고 이제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모의 순간을 딱 보여주는 에피소드로 이제 이 이야기 전체 이야기의 2권이 딱 끝나요. 근데 재밌는 거 아십니까? 총 애장판 기준 8권이에요. 2권이 끝났어. 4분의 1이죠. 4분의 1이 영화에서 1막에 끝나는 시기예요. 1막에 딱 4분의 1이에요. 30분. 그러니까 정확히 이 구조도 너무 잘 다듬어진 구조처럼 연재물인데 어떻게 이렇게 잘 맞지 싶을 정도로 그러면서 이제 2권이 끝납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변모한 신이치 마크 2로서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가 이게 이제 너무 기대가 되죠. 신이치가 요 시점까지 오게 되면은 주된 고민거리를 아는 상태로 싸우게 되거든요. 소년 만화에서 주로 다뤄지는 갈등이 그 두 가지로 나눠보면은 하나가 외부의 사건이 오고 거기에 대응하는 활약 이게 제일 많죠. 두 번째가 내면의 고민, 내면에 대한 성찰 이런 거잖아요. 1번 외면에 대해서 하는 거 바깥 사건 요거에 치중할수록 작품은 점점 읽기 쉬워지거든요. 자극적이고 좀 알아보기 쉬워져요. 반면에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깊이감이랄까 뭐 주제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루기가 좀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반면에 이제 내부의 고민 요쪽에 자꾸 몰빵을 하게 되면은 작품이 좀 심심하거나 재미가 없어지거나 무거워지거나 이래질 수 있는데 대신에 스토리에 막 의미를 부여하거나 그건 좀 쉬워지겠다 이런 경향성이 있는 건 아시잖아요. 근데 기생수가 좀 유명한 게 이 두 가지의 밸런스가 너무 좋아요. 그 밸런스 측면에서도 극찬을 받는 작품이긴 해요. 이거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 나 왜 재밌는 소년 만화 읽었는데 깊은 주제의식을 느낀 것 같지? 이렇게 느끼고 나 왜 이렇게 진지한 얘기를 다루는 걸 봤는데 자극적으로 재밌게 봤지? 이게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신이치 마크 2가 됐잖아요. 외부로부터 이제 사건이 던져져야 되는 시점이란 말이죠. 근데 그 사건이 가기 전에 잠깐 지나가는 에피소드를 뭘 넣냐면은 지금 신이치 완전 600만 불의 사나이 소머즈죠. 뚜뚜뚜뚜 이러면서 다 듣는단 말이야. 어느 날 등굣길에 아주 작고 가냘프게 도움을 요청하는 느낌의 소리를 들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뭐지 하고 가봤더니 사톰이랑 같이 등교하다가 놔두고 막 가봤더니 로드킬 당한 강아지 한 마리가 이렇게 길에 죽어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신이치가 죽어가는 강아지를 그냥 쓱 왜냐면 지금 얘는 차에 치일래야 치일 수가 없는 애야. 차가 나를 향해 돌진하면은 점프해서 도망갈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쓱 가가지고 야 이 미친놈아 빵빵 뭐 이러는데 그 쓱 가가지고 그 강아지를 딱 들고 공원으로 갑니다. 피투성이가 된 강아지를 안고 오른쪽이가 분석을 해줘요. 아 내장 다 파열됐네 죽을 것 같다 했더니 그래 내가 너를 살려줄 수는 없는데 그 시끄러운 도로 위보다는 여기 자연으로 둘러싼 공원에서 죽는 게 낫겠지 그러면서 딱 안고 이렇게 있어요. 강아지가 죽어가는 걸 봐줍니다. 사토미가 뒤늦게 와가지고 딱 보면서 그동안 얘가 걱정을 했어요. 신이치 머리도 올백하고 무서워졌는데 내가 아는 신이치가 아닌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또 이런 걸 보면은 자기가 아는 그 신이치가 맞구나 그러면서 안도를 한 거지. 잠시 후에 강아지가 숨을 거두니까 신이치가 그 강아지를 쓰레기통에 버려요. 거기서 사토미가 대경실색 뭐 하는 거야 미친놈아. 근데 신이치가 응? 하? 이래서 이미 죽은 개는 개의 모양을 한 고기 덩어리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사토미가 역시 변했어 뿌잉 하면서 막 달려가는데 오르조이가 얘기를 해요. 넌 내 기준에선 틀린 게 하나도 없는데 방금 네가 한 표현은 내가 했을 법한 표현이야. 시니치가 알고 있지? 이제 거기서 시니치가 나 사고방식 지금 분명히 어딘가 변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다시 강아지를 꺼내가지고 나무 밑에다가 묻어줍니다. 이런 작은 장면들이 큰 사건 사이에 촘촘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약간 그 라자냐 있죠? 왜 이렇게 층이 있잖아요. 라자냐처럼 여러 가지 레이어를 만들어준다 그래야 되나? 지금은 소년 만화에서 자주 쓰긴 하지만 이 당시만 해도 이런 밸런스가 좋은 작품이 많지 않았어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챕터. 지금부터 기생수라는 작품은 두 가지 갈래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먼저 아마도 다음 영상 설명의 3편에서 다룰 것 같은데 기생수들이 드디어 특이한 사회를 이루어오기 시작해요.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요게 되게 흥미로운 움직임, 사건이 확 스케일이 커지는 움직임이 거기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요 주인공 시니치를 가만히 주시하고 있는 하나의 존재가 있잖아요. 타미야 료코. 자기 종의 미래를 위해서 관찰하는 과학자 입장. 이제 그 타미야 료코라는 이름을 이제 버렸겠죠. 다른 이름을 갖고 있겠지. 근데 이제 이 존재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이게 두 개로 흘러가요. 만삭의 몸을 하고 이 여자가 어떤 한 기생생물한테 말을 하는 식으로 에피소드가 시작이 되는데, 신나게 식사하고 있는 기생생물한테 이 여자가, 타미야 료코가, 참고로 말하면 이 시점에서 이름은 타무라 레이코일 거야 아마. 타미야 료코가 네 숙주 몸이 10대 후반이었지? 너 나랑 일 좀 하나 하자 되는 거야. 시니치라는 애 관찰 좀 해줘라. 걔 학교에 전학 가가지고 절대 죽이지 말고 관찰만 해줘. 그러니까 꼭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있는데 우리 종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데이터일 것 같아서 그래. 그래서 보내요. 지금 타미야 료코는 이 오른쪽이하고 비슷하게 자기들 동족의 어떤 존재와 미래에 대해서 궁금증이 아주 많습니다. 한국인의 정체성을 제일 고민하는 거는 이민자 이세인 거 알죠? 원래 경계인이 정체성 고민이 많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경계인 공생수가 누구냐? 시니치하고 오른쪽이잖아. 그래가지고 타미야 료코는 계속 쟤 죽이지 않고 관찰하고 싶은 거죠. 근데 지금은 본인이 앞에 나설 수가 없으니까 지난번 그 똘추 A 선생님은 난리를 펴가지고 학교에서 타미야 료코가 직접 이렇게 조졌잖아요. 이번에는 능력도 좋고 더 똑똑하고 말귀를 좀 알아먹는 애를 보내요. 그게 바로 기생수 작품의 중간 보스격이라 할 수 있는 시마다 히데오라는 소년입니다. 처음에 이 시마다 히데오가 학생으로 전학을 갔을 때 시니치가 얘를 느꼈잖아요. 그래서 간단 말이야. 근데 이 시마다 히데오가 너희들하고 일단은 친구가 되고 싶은데 그러면서 씩 웃어요.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아. 근데 이 시마다 히데오는 전학 오자마자 학교의 가장 유명한 유명인이 돼버립니다. 왜? 100m, 10초 8. 축구 수업하는데 막 중거리 막 중앙선에서 오버헤드 킥으로 막 춤 넣고 막 이래. 당연하죠. 왜냐면 기생생물의 몸은 하드웨어가 다르잖아요. 시니치가 막 나도 할 수 있지만 참는 건데 매너 게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서 이제 이 시마다 히데오가 막 볼트래핑 하면서 이 몸을 다루는 것도 하면 할수록 늘기 때문에 이 숙주를 조종하는 능력이 확 는다. 스포츠는 역시 좋아 막 이러는 거예요. 이 시니치 어때요? 당연히 지금 경계를 풀지 않거든요. 근데 시마다 히데오가 지극정성이야. 심지어 자기는 최근에 인간을 먹지도 않았대. 나 지금 인간의 음식들을 먹고 있는 실험을 하고 있다. 나 비건이에요. 막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일단 지금 자기는 타무라 레이코, 타미야 료코랑 인간이랑 공존하는 방법을 실험하는 기생수 중에 하나다. 근데 이제 못 믿으니까 오른쪽이는 알았어 대화 즐거웠음 그러면서 가자 막 이래. 왜 그래? 얘기 더 듣자 그랬더니 나 졸려. 그러니까 들키면 안 되는 거야. 약 좀 들키면 안 돼 지금. 근데 시마다 히데오가 약간 끈기 캐릭터예요. 시니치가 계속 의심하거든. 뭐만 해도 시마다 히데오는 아니다. 나는 인간 안 먹는다. 니네랑 친해지고 싶어. 그래도 시니치 계속 의심해. 끝없는 의심. 심지어 그 중간에 우리 카나 기생수 감지체 카나가 자기가 느끼는 그 시니치에 대한 느낌이 운명의 상대를 느끼는 힘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이 코너 옆에 시니치가 오고 있군. 시니치 안녕 하고 딱 쳐는데 보니까 시마다 히데오야. 시마다 히데오가 너 나암? 카나가 죄송합니다. 시니치인 줄 알고 그 순간 시마다 히데오가 뭐? 시니치인 줄 알았다고? 나랑 얘기 좀 하자 잠깐. 우리가 느껴진다는 건가? 이러면서 얘기 좀 하자고 가는데 또 시니치 소머즈 귀 뚜뚜뚜 해가지고 막 달려와가지고 또 의심. 너 이 새끼 너 딱 걸렸어 지금. 너 지금 도시락 가져가는 거 딱 걸렸어. 그러니까 또 시마다 히데오는 아니다. 얘기만 하려고 그랬다. 너랑 싸울 마음 없다.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시니치는 이 카나라는 불량 소녀가 너무 불안한 거야. 너 어디 가서 나같이 느껴진다고 다 가면은 그 말은 뭐예요? 셀프 조공하는 거잖아.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은 전부 다 괴물인데.
스스로 지금 나 먹어주세요 가는 거잖아요. 근데 가지 말라고 설명하는 길이 없잖아. 모르는 아저씨가 주는 거 먹는 거 아니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야. 야, 너가 나라고 느껴서 가면 위험한 놈들이야. 그러니까 그럼 너도 위험한 놈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위험해. 이 딜레마야. 또 이렇게 시니치의 끝없는 의심, 미스터 의심이야. 그리고 시마다 히데오의 난 너랑 싸울 마음 없음, 설득이 계속 오가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시마다 히데오 지금 인간의 음식을 먹고 있다? 개뻥입니다. 밤마다 얼굴을 초미남으로 바꿔가지고 여성 인간 헌팅해서 오도독 먹고 있어요. 과연 요 시마다 히데오와 타미야 료코는 어떤 생각일 것인가? 이거부터가 이제 다음 영상의 내용이 되겠죠. 종종 이런 소년 만화나 연재물을 보면은 분량을 늘리기 위해 가지고 작품의 어떤 한 구조를 계속 반복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너무 단조로우면 안 되니까 조금씩 새로운 능력, 기술, 아이템 이런 걸 주인공한테 주는 용도로 쓰거나, 요게 게임으로 치면은 이제 스킬트리 해금하는 그런 식으로 전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지만 결국은 사건의 구조는 반복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기생수는 같은 구조의 사건을 반복하는 방식의 작품이 아니에요. 확실하게 스케일을 키워주고 확실하게 단계적으로 이야기가 커져 나가거든요. 애장판 기준 8권, 그리고 이게 구판 기준 10권인가 12권인가 그렇죠 아마? 이게 다른 장편 만화에 비해 되게 짧은 편이에요. 다른 만화들은 막 밀어잖아요. 짧은 편인데도 이야기의 밀도가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어요. 꼭 필요한 것들 중심으로 딱딱딱딱 하니까. 자, 이제 다음 기생수 설명의 3편에서부터 새롭게 다가오는 위험, 그리고 중간 보스에 해당하는 우리 시마다 히데오와 관련된 내용 맛있게 말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